우리 동대문구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대문구청장 이필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평생 하면서 잘했던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동대문구청장 된 거를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50 동대문 어떻게 갔으면 좋을까를 갖고 나왔습니다.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참 추웠지 않습니까? 올해가 추웠는데 그 행사를 가다가 한 여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엄청 추운 날인데 정말 멋있는 옷을 입고, 근데 봄날 입으면 좋을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추워?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해주신 말이, 인생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 뇌에 꽉 꽂혔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내 인생은 무엇이 있는가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단서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시대를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계 10년사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기업에서 받은 단서는 혁신이었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그 기업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고 하는 거에 재계 총수들의 또 기업들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변화와 속도였습니다. 이 변화와 속도에 우리가 맞춰가느냐 뒤처져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지표를 보니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에 세 번째로 낮은 경제 성장률을 적시한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혁신을 들고 나왔습니다. 혁신이 답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를 관통하는 게 끝과 시작이 혁신입니다. 그 혁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그 지점들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빨간 글씨로다가 문제 해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혁신을 이번에 고민하면서 답을 찾은 것이 혁신과 개혁의 차이를 이번에 제가 분명히 좀 알았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개혁은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결국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바꾸는 것인데, 세계를 해석하는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고, 또 세계를 해석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러한 혁신이 축적이 되었을 때 새로운 문화를 낳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차이를 낳습니다. 그것이 고유한 또 새로운 문화를 낳는 것이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혁신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전환에서 시작이 되는데, 요즘에 우리 삶을 가장 크게 바꿨던 것이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입니다. 이 아이폰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제가 마키아벨리를 참 좋아합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혁신이 어려운 일을 처음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혁신이 주도 세력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을 깨닫기가 어렵다. 그래서 혁신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나 나의 혁신 세력은 항시 소수가 하거든요.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그 피렌체의 수사를 예로 듭니다. 당시 피렌체라고 하는 나라가 프랑스에 의해서 그 점령을 당합니다. 근데 그 점령 과정에서 그걸 막아준 게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년 동안 엄청난 개혁을 합니다. 하지만은 결국에 기득권 세력에 묻혀가지고 자기 자신이 패배해서 화형을 당하는 것을 예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멀리 빙빙 돌아가지고 이제 핵심에 도달을 했는데, 저희의 그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동대문 만들기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의 가장 큰 것이 주민과 바로 직원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동대문의 혁신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바꿔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혁신의 가장 큰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한 게,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혁신 전략을 갖다가 4개를 생각하면서 제가 사실 우리 동대문을 끌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현장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늘 내세웠던 게, 우리는 자율과 책임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성과 중심의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를 했던 게 그 실적 중심의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역량 중심의 좀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하는 중심으로 가져야 되겠다. 일하는 사람들이 그 전면에 배치가 되고 또 일하는 문화를 또 만들어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혁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혁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성과들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대화매를 하면서 우리 동대문이 어떻게 가야 할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 동대문의 미래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들으면서 많은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2050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답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꽃의 도시가 그 하나의 성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도시가 그 2번째 성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의 모습을 바꾸고 동대문의 하드웨어를 바꿔나가는 것, 또 소프트웨어를 바꿔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 되어서 우리가 동대문이 현재와 미래가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대문의 에너지가 결집이 된다. 이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에는 리더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아마 그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마키아벨리도 지도자가 없는 대중은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기준을 어디다 잡고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의 표준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가 저는 새로운 혁신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그 예화가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를 제가 참 사석에서 많이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을 육성을 해서 대한민국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제가 봤을 때 북한 수준으로 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셔가지고 26년 뒤에 대통령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근데 그 26년간의 자기 혁신을 하면서 숙성이 돼서 그분이 IMF를 3년 만에 탈출을 시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26년간의 자기 혁신을 통해서 저는 그런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또 하나 위대하게 해놓으신 게 IT 선진화 정책입니다. IT를 통해서 그때 IT 인프라를 깔아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반도체 선진국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또 중국에게 우리가 별로 꿀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든 계기가 된 겁니다. 선진화에게 진정한 궤도를 잡은 것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우리 차담회를 하면서도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를 강조한 것은 우리가 다양성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 집단지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율의 방향이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잡았을 때 그것은 문화가 됩니다. 그 문화는 하나의 새로운 혁신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청장에게 일을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구청장 이것 좀 하세요. 제가 구청장다운 수준에 맞는 일을 시켜야지 제가 일합니다. 서울시장에게 가서 이것 좀 부탁하세요. 청와대, 용산에 이것 좀 얘기하세요. 그게 제가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안 되는 일을 보고해야지 대부분 되는 일만 보고해.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을 저에게 일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저한테 좀 독특하다고 그럽니다. 뭐 동대문 그 총구석에서 이렇게 열심히 걸어 다니느냐고. 근데 동대문에서 제가 걸으면서 거의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더라고요. 동대문이 너무너무 좋고 동대문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들을 저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보고서 되게 잘 읽거든요. 보면서 참 열심히 한다. 근데 방향만 잘 잡아주면은 우리 동대문이 위대한 동대문이 될 수 있겠구나. 2050년도의 동대문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장 앞선 조직이 될 수 있겠구나. 저희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동대문은 걷기 좋은 도시다. 이것으로 갈 겁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선택한 게 탄소 도시입니다. 지금 세계가 생태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탄소를 줄이느냐로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도시, 탄소 중립을 누가 잘하느냐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느냐 안 가느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세계가 AI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다 AI가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행정에도 AI를 접목해서 행정혁명, 행정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게 도시 드론 팀입니다. 드론을 통해서 저희가 그 홍수 같은 예방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배봉산 주변을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 경동시장 같은 거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통해서 드론 상용화를 통해서 드론이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 접목해서 일을 하는지를 저희가 이번 1년 동안 시연해서 보여줄 겁니다. 요거 다음에 이제 미래 키워드가 연결 도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또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전통시장을 저희가 활성화 시키는데 스타벅스 경동시장점이 경동시장 1960이 누구도 찾아와서 벤치마킹하는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와서 정말 잘했다고 저한테 두 손을 꼭 잡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그 푸드트럭 오면은 자기가 한 번 올 테니까 더 하자 하고 하면서 정말 감동이 된다. 동대문구가 정말 큰일 하셨다 하면서 선도 동대문이라고 저희에게 지켜주시고 그랬습니다. 양령시장에는 저희가 한의학 그 도서관을 동양 최대의 도서관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령시에도 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야시장, 청량리에 야시장을 놓고 밤의 도시, 밤이 흥청거리는 도시가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량리 광역 환승센터가 저희들의 또 중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청량리 광역 환승센터는 GTX-BC와 함께 청량리역이 서울역보다 더 큰 역이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이 홍릉의 바이오 허브밸리하고 같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환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청량리 역사에서부터 떡정교까지를 복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청량리를 주변으로 한 신도시, 이것이 미래도시의 코어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은 맨하탄과 홍콩을 모델로 해서 도시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면서 파리가 답이다.
파리를 여기다 접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달고 시장이 하는 15분 도시 이런 것을 실질적인 콘텐츠를 우리 동대문에 가져와서 도시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살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골목이 살아있는 도시,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 제가 가장 요새 많이 하고 다니는 말이 우리 동대문에는 500년 된 선농단의 향나무가 있다. 우리 동대문이 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 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동대문의 전략이 동대문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동대문의 미래가 미래도시로 갈 것이다. 그것은 동대문의 그 미래도시에 새로운 콘텐츠를 넣을 것이다. 그런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동대문은 미래도시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이제 올 7월에는 또 취임 1주년 때 미래도시 선포식을 또 할 겁니다. 좌우지간 일을 계속 벌려나갈 겁니다. 동대문이 변하지 않고 100이나 한번 봅시다. 바꿀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2050 미래도시를 향해서 직원 여러분 함께 갑시다.